네,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돌아온 영화분석입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생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익숙해지는데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DJ분들은 좀 익숙해지셨어요? 그냥 저는 사실 생방송이니까 뭔가 좀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저기 카메라 의식하고. 아, 맞아요. 저도 조금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의식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희가 오늘은 곧 개최될 유럽 단편 영화제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단편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고 6월 15일 금요일 영화본사의 생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21일에서 7월 1일까지 아리랑 시네센터하고 KU 시네마 트랩에서 열리는 제6회 유럽 단편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작년 영화제 때 저희 영화분석도 이영차라는 단체랑 같이 서포터즈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저희가 미리 보기 상영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몇 개 이제 상영작을 골라서 직접 상영회를 여는 이런 좀 저희 딴에 좀 큰 프로젝트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어서 이번에도 좀 참여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홍보 위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영상을 몇 개를 좀 받아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DJ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언제나 있는 언제나 나오는 진영 DJ이고요. 네, 저는 민정 DJ입니다. 네, 저는 민수 DJ입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다들 단편 영화 다 3편씩 보고 오셨죠? 아마 한 편은 저희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온 영화일 텐데 첫 번째 얘기를 공통으로 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개막작인 수영교실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 줄거리가 적혀져 있는 그거를 방금 받아가지고 제가 봤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혼을 준비 중인 30살 미아는 소셜하우스로 이사를 오게 되고 그리고 전 수영 챔피언이었던 그녀가 이웃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수영 교실을 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자를 보고 미아가 이혼 소송을 하는 저도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 이혼 소송에 대한 얘기가 전혀 몰랐는데. 그냥 아마 소셜하우스 이사 올 때 주인이랑 뭔가 샬라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프랑스어를 못 알아듣는 이유로. 이게 번역이 자막을 봤어도 저희가 이거에 대한 뭔가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번역가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단편 영화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이야기는 좀 생략되고 이렇게 책자에다가 좀 줄거리에 힘을 실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개막작답게 너무 밝고 좀 약간 맞아요. 천진난만한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게 중간에 그 미아의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일이 커지니까. 네, 일이 커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부분에서 왜 그러면은 왜 그러면은 공짜로 누군가한테 원래 이게 그 한 분한테만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분이 계속 사람 데리고 오다 보니까 너무 커지고 미아는 신경 쓸 게 많아지고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뭔가 호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권태가 생겼다 그래야 되나 약간 지침 그런 게 생겼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주는 선물로서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선물을 주잖아요. 막 문 앞에다가 막 선물을 가득 주니까 그걸로 다시 동기가 생기고 사람들 더 열심히 가르쳐주는 그런 걸 보고서 약간 인간의 이런 보상 심리와 그런 거 호의와 권리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영화 그 초반에는 원래 그 미아가 그 자신의 전 트로피를 버리려고 할 만큼 좀 미련을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뭔가 좀 뭐랄까 주인 아저씨가 알아보고 이거 왜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를 해준 느낌이죠. 그래서 약간 힘없이 살아가고 약간 주눅 들어서 살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좋아하다가 그게 또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멘탈 붕괴가 오다가
또 선물을 보고 다시 마음을 풀어지는? 네, 그런- 살만하구나 이러면서. 그죠? 저는 프랑스 영화를 몇 개 엄청 많이 본 편도 아니고 사실 할리우드 영화보다는 좀 덜 유명하잖아요 저희 네. 나라에는. 그런데 프랑스 사람 영화를 봐도 그렇고 프랑스 책을 봐도 그렇고 프랑스 뭔가 문학에는 항상 그 약간 특유의 천진난만함과 발랄하게 그 뭔지 알아. 그 약간 천진난만함과. 아밀리의 느낌 맞아요. 같은 거 말하는 근데 거죠? 그런 영화에도 항상 멜랑콜리함이 항상 있어요. 약간 조금 우울함? 근데 여기 보면은 미아가 약간 계속 이혼 준비 중이고 또 이렇게 계속 잘 웃지도 않고 좀 우울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약간 그 회원들 수영 클럽의 회원들은 너무 천진난만하고 그쵸. 막 맞아요. 수영 배운다고 엄청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그 제대로 배우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그게 좀 익살맞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맞아. 근데 그냥 진짜 수영 교실도 아니고 가정집에서 하는 건데 막 수영복 다 차려입고 오고. 이게 정말 반전이 수영 교실이지만 물이 없는. 그러니까 세숫대야만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휘파람까 호루라기까지 불면서 저 물에 수영장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저도요. 다 같이 무슨 짓? 이런 강당에서 느낌이죠. 세숫대야 들고. 어, 드디어 내가 수영을 배운다니까 이러면서 맞아요. 거의 배운 거에 80살 먹은 할아버지 나오고 맞아요. 막 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라도 뭔가 배우게 되고 너무 귀엽다. 귀여운 영화예요. 굉장히 재치 있고 약간 발랄한 맞아요, 분위기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프랑스 영화가 딱 먼저 나오니까 좀 뭔가 이게 단편 영화의 재미다 이런 걸 그쵸, 좀 맞아요, 알려주고 맞아요.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온 영화에 대해서 이제 두 개씩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저는 그 쿠쿠슈카라는 러시아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랑 눈사람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네. 먼저 쿠쿠슈카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어떤 그 큰 성인 쿠쿠슈카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이제 알에서 부화한 새끼 쿠쿠슈카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얘를 계속 밀어내라고 하다가 그 성인 쿠쿠슈카는 계속 자기만의 길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애기가 좀 마음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동화돼서 서로의 규칙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이렇게 서로 약간 동화하게 되는 서로의 뭐랄까 스케줄을 그냥 인정하는 이런 영화인데 제가 이거를 의도를 처음에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쿠쿠슈카가 저도, 무슨 네. 뜻인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러시아어로 뻐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새 모양이 뻐꾸기였더라고요. 그게 뻐꾸기. 그 약간 좀 시체처럼 그러니까 생겼죠. 저 미라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붕대 뚫고. 오싹하게 생겨서 이게 왜 이러지? 근데 영화 약간 내용이 그랬는데. 너무 귀여워서 맞아요. 그 캐릭터랑 다르게 영화 너무 내용은 귀여워요. 살짝 귀엽죠. 이게 새가 계속 생긴 게 계속 붕대를 두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뭔가 아픔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설명하려는 건가 하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진짜 되게 미스테리하면서 그냥 결국 결말은 귀엽기만 한. 그래서 저도 그냥 결국에는 뻐꾸기도 모성애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이게 섹션이 나란히 걷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이게 나란히 걷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 성인 뻐꾸기랑 네. 그 애기 뻐꾸기랑 전혀 다른 타입인데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성인 뻐꾸기는 그 해를 쫓아서 가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새끼 뻐꾸기는 이제 밤에 일어나서 달을 쫓아서 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반대 방향이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이제 막 붙잡지 않잖아요. 가지 그쵸, 말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공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란히 걷기 섹션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네요. 의미 부여 좋다. 그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다음 눈사람이라는 그거는 제가 요즘 더워서 혹시 이 겨울이 그리워서? 시원한 단편 영화인가 하고 봤거든요. 근데 너무 울컥해서 좀 눈물이 났다? 그 이제 남자 아이가 눈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눈사람이 키가 커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키가 안 닿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향해서
이제 아빠가 집 안에 있으니까 돌을 던져서 아빠를 부르는데 아빠는 전혀 뒤도 안 돌아보고 무관심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뭐 단추를 넣은 눈덩이를 이렇게 창문을 던지면서 창문이 깨지니까 그 아빠가 있던 공간이 어둡게 변하면서 사실은 아빠가 없고 집안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빠는 이제 이 아이 곁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이가 상상을 하면서 아빠는 이럴 때 잘 놀아줬었는데 약간 이런 추억을 회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맞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이 엄마가 와서 아이를 이렇게 꽉 안아줘요. 맞아요. 그때 좀 너무 울컥했어요. 좀 약간 먹먹하죠. 아무래도 그쵸. 아빠가 이혼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반전을 보기 전까지는 이 아빠가 아무리 눈덩이를 던져도 무관심하니까 아니 저기 안 들려? 저 창문 소리가 안 들리나? 처음에 청각에 약간 문제 있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아이 표정도 너무 슬펐고 특히 막 아이가 뭔가 어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필요한 어른이 없을 때 의지할 곳이 없다는 그러니까 그 공허함이 애들한테 이입됐을 때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슬퍼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있다가 없으니까 더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그게 장면이 되게 웃긴 게 창문이 깨지고 아빠가 나와서 같이 눈싸움을 하면서 놀아요. 놀다가 맞아.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창문이 어두워져. 깨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아빠가 없고 애 표정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표정이고 그렇게 상상하던 거예요. 그게 자기 혼자. 근데 이럴 때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아빠를 잃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약간 뭔가 부모님이 있어야 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약간 안 계신 적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말하기도 사소한데 그냥 어렸을 때 얘기예요. 진짜 8살 때 얘기인데 이제 집에 저 혼자 있었어요. 집에 저 혼자 있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밥 때라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밥이 어디냐고 하니까 밥이 어디에 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못 찾겠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 했냐면 그 밥이랑 카레가 있으면 카레를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카레는 본 거예요. 근데 근데 그게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혼자 먹은 밥이에요. 혼자 먹은 밥, 혼자 먹은 카레네요. 민수 DJ는 없어요? 그런 경우? 저는 그냥 집에 혼자 있을 때 괜히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무섭고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인자고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럴 때 부모님이 너무 간절했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겠네요. 다들 뭔가 무서움에 쩔어 있을 때, 공복에 쩔어 있을 때. 이렇게 부모님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죠. 이 영화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진짜 더 좀 약간 감정이입이 된 장면은 그 마지막에 눈사람이 결국엔 아빠의 형상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아빠가 담배를 물고 있는데, 이제 눈사람한테도 담배를 물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눈사람이 아빠처럼 느껴지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애는 그러면 결국엔 아빠를 만들고 싶었죠. 그죠.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높이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빠만. 어떡해. 그래서 너무 좀 울컥할 만한 스토리였죠. 이것도 이런 장르도 유럽 단편 영화에서 좀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굉장히 지금 쫙 보기만 해도 좀 새로운 장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다른 DJ분들이 보신 영화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민수 DJ 영화도